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핵형 분석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문제들은 5번 문제 유형은 그림을 보고 파악해야 되는 정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다 확실히 다 체크를 하고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분만 체크해도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유형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당연히 나는 이 유형을 이 문제집에 있는 건 풀었어. 하지만 시험지에서 물어보는 건 위에 그림은 똑같은데 밑에가 다르네? 그래서 못 풀어. 그럼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린 뭐라고 하면 될까요? 병신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건 딱 첫 번째 핵상입니다. 각각 세포의 핵상이 어떤 상태인지는 꼭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으면 사실 좀 더 좋은 게 핵상뿐만 아니라 G1, S, G2, M1 이런 식으로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분석하면 더 좋긴 좋은데요. 보통 거기까지 분석하는 건 투머치고 거기까지 알 수 있으면 그건 내용을 아주 잘 안다는 뜻이니까 좋다는 것 뿐이지 문제 푸는데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건. 그러니까 결국 핵상 정도만 분석하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 종의 구분. 근데 종 구분을 하려면 어차피 근본적으로 개체 구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체 구분을 하려면 필요한 거기도 하고 또 문제 자체에서 중요한 게 그 세포에 들어있는 성염색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의 구분. 딱 이 네 가지 정보만 파악하면 모든 게 풀리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유전 초반부에도 그렇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말이 유전은 밑에서 뭐 물어보는지 관심 가질 필요 하나도 없다. 자료 해석만 마치고 나면 밑에 있는 문제는 당연히 풀리는 거다. 자료 해석의 방향성도 정해져 있고 우리가 자료를 통해 얻어야 되는 정보도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자, 가, 라, 다, 라, 마. 자,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될 것도 찾아볼게요. 자, 가장 먼저 분석해야 될 만한 건 뭐냐면요. 염색체 수가 많은 것부터 분석하면 좋아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많은 거 지금 여러분들이 쭉 봤을 때는 라하고 마가 가장 염색체 수가 많아 보이죠. 그렇게 분석을 했을 때 나는 볼게. 나는 여기서 분석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염색체 짝꿍을 맞춰보는 겁니다. 근데 나에서는 짝꿍이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어느 하나도 서로 모양이 달라서 짝이 안 맞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짝이 다 맞아 떨어질 때 이럴 땐 뭐야? 상동 염색체가 일단 있다는 뜻이니까 핵상이 EN이에요. 그리고 짝이 다 맞으려면 어때야 돼? 성염색체가 XX여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캐치하는 거고 또 마도 해봅시다. 마도 세포 안에서 염색체들을 비교해보면 핵상이 뭐예요? EN. 그치? 짝이 맞으니까. 근데 마에서는 딱 하나 짝이 안 맞는 게 보이지? 그럼 이건 뭐야? 그치? 이게 핵상이 N이란 뜻은 아니고 EN인데 XY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캐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그럼 나머지 가, 다, 라는 핵상이 N일 것도 사실 보면 보여요. 왜? 짝이 없으니까. 그렇잖아. 가 안에서 짝꿍을 맞춰보면 단 하나도 짝이 안 맞는단 말이야. 이러면 전부 다 XY 때문에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상이 N. 그럼 다도 핵상이 N, 라도 핵상이 N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개체 구분 혹은 성염색체 찾기 혹은 종 구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종 구분이 가장 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가랑 나랑 같은 종인지 나랑 마랑 같은 종인지 이런 걸 체크하면 되는데 나, 마가 지금 정보가 제일 많으니까 먼저 체크해 봅시다. 나랑 마는 같은 종인가요? 다른 종인가요? 같은 종이어야 돼요. 우리가 한번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핵형이 종이 같은 생명체끼리는 핵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나랑 마는 보면은 염색체가 전체적으로 나한테 있는 염색체와 마에 있는 염색체들의 그 진하기라고 해야 될까요? 색깔로 그냥 표현할게요. 색깔하고 그리고 각각의 크기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종이 같을 거구나. 그러니까 종 1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얘도 종 1에 해당돼야 될 겁니다. 근데 선생님 나랑 마는 다른 염색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Y 염색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필요하다면 체크도 해볼 수 있어요. 마의 저 왼쪽 위에 있는 가장 조그만 애가 Y 염색체겠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뭐 하면 되냐면 핵상 N짜리들을 이 EN짜리들과 비교하면 되는데
자, 가랑 나를 비교해봐. 그럼 가가 혼자 종이 다르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왜? 가에 있는 염색체들은 나에 있는 염색체들과 모양과 크기 구분이 분명히 아예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랑 나는 다른 세포, 다른 종의 것이어야 되는구나가 되고요. 다도 나랑 다른 종인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다에 들어있는 염색체들이 나에 들어있는 염색체들과 색깔과 크기가 서로 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다를 볼 때 또 뭐도 확인할 수 있냐면, 사실 문제에서 종이 몇 가지인지 얘기해 주긴 했지만 몰라도 다에서 갖고 있는 세포들이 가랑 비교해 보면 다랑 가는 같은 종이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다에 들어있는 염색체들은 가에 들어있는 염색체들과 전체적으로 색깔과 크기가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다만 다에 들어있는 거랑 가에 들어있는 것 중에 차이가 나는 염색체가 딱 하나 있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얘가 가진 성염색체, 핵상 N이니까 성염색체 합쳐서 하나씩 들어있을 거거든? 그럼 얘가 가진 성염색체와 얘가 가진 성염색체가 서로 다른 놈이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같은 종의 다른 성염색체다? 그럼 하나는 X고 하나는 Y가 되겠죠. 실제로 근데 문제에서 그게 X인지 Y인지 구별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얘는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럴 땐 대충 어떻게 하면 돼? 편한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푸시면 돼요. 작은 게 그래서 그냥 작은 거 Y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사실 작은 게 Y다는 보장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Y가 작은 거지 어떤 종은 Y가 큰 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 근데 신경 쓰지 마. 그냥 작은 거 Y다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가 가진 게 다가 가진 것보다 작으니까 얘한테 들어있는 게 Y고 얘한테 들어있는 게 X겠구나, 이 정도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라도 마저 해봅시다. 라는 나나 마랑 비교했을 때 어떻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라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생긴 게 다른 거 아닌가요? 하시면 큰일 나죠. 이건 그냥 복제된 상태의 염색체일 뿐, 결국은 전체적인 크기가 라에 들어있는 것과 마에 들어있는 것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마는 같은 종의 세포여야 된다는 확정이 된 건데, 라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뭡니까? 성염색체가 Y인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왜? 라에 들어있는 저 왼쪽 위에 조그만 애가 마에 들어있는 저 조그만, 우리가 아까 Y라고 판단했던 놈과 같은 크기인 것 같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나하고 마는 종은 같지만 개체가 달라야 됩니다. 왜? 성별이 다르니까. 그리고 가하고 다는 가하고 다는 일단 나중에 얘기할게요. 가하고 나도 애초부터 종이 다르니까 개체가 서로 달라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의 개체는 세 개체입니다. A, B, C. 근데 그 중에 A하고 B가 같은 종이고 C가 혼자 다른 종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A하고 B여야 되고 얘가 C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얘도 그럼 뭐게? C의 세포여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 선생님 왜 바로 얘가 C의 세포인 걸 알 수 있나요? 를 하면 얘랑 얘가 서로 종은 같지만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개체여야 되지. 그럼 둘 중 하나가 A고 나머지 하나가 B잖아. 그럼 A랑 B는 1번 종인 걸 확정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남은 2번 종일 수 있는 건 C밖에 없는 거죠. A, B, C 중에. 그러니까 2번 종에 해당되는 세포는 전부 C의 세포여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C가 수컷이고, 그리고 문제 정보에서 또 뭐가 있어? B도 수컷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도 B의 세포고, 그럼 얘가 A의 세포인 걸로 결정이 나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만 판단하면 돼? 얘만 판단하면 되는데 얘 누구 거? B 거. 왜? 1번 종이고 Y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마랑 비교했을 때 1번 종이면 나하고 마 이렇게 비교하는 거고요. 그리고 Y가 들어있으니까 그 중에 A는 아니고 B 거여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오케이? 일부러 자료 해석을 좀 더 그냥 디테일하게 다 해드린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 적혀있는 정보를 파악하면 끝나요. 물론 사실 얘도 응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응용될 수 있는데, 더 응용되는 경우는 보통 보면은 제일 많이 응용되는 게 뭐냐면요, 위에 글에 막 그런 게 적혀 있어요. 성염색체를 빼고 나머지만 그려줬다던가,
아니면 성염색체 중에 하나만 표현해놨던가 X염색체까지만 표현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응용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더 응용된 형태는 일단 기본 유형이 익숙해지고 나면 연습해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5번은 그렇게 됩니다. 5번 문제 어디서 들고 온 거냐면 완자에서 들고 온 겁니다. 그것도 고난도 파트 아니라 기본 문제 파트 그 실력 뭐였더라? 아무튼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 거기 파트에서 그걸 들고 온 거니까 네 됐죠? 그 다음 16번 볼게요. 자 16번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연습하던 문제랑 가장 닮아 있으면서 그냥 표만 조금 불친절해진 게 끝이야. 그래서 얘는 일부러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걸 가져왔습니다. 왜? 이 유형 자체는 우리가 여태까지 연습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냥 기본 문제 유형은 들고 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약간 더 어려운 거 그래 봤자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거 그 완자 단원마무리에서 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요 일단 그림은 유전자형이 라지 E 스몰 E, 라지 F, 라지 F, 라지 H 스몰 H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유전자형을 다 주잖아? 그럼 사실 문제가 쉬운 문제에 들어가요. 왜냐면 만약에 유전자형이 저렇게 줬어. 근데 여러분이 표를 분석을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왼쪽 그림에다가 일일이 다 그려보십시오. 그럼 분석되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자고 내가 지금 칠판에다가 이걸 써가면서까지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따로 뽑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세포는 지원기 세포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얘를 숫자표 원래 우리 쪽지 시험에서 계속 보던 숫자표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라지 E 1개, 스몰 E 1개, 라지 F 2개, 스몰 F 0개, 라지 H 1개, 스몰 H 1개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그치? 그냥 이거는 유전자형 보고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럼 1번 세포가 가능한 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누군지 한번 쓱 보고 가요. 만약에 거기서 1번 세포가 누군지 바로 걸러낼 수 있으면 찾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보이네요. 누구야? 니은이죠? 그럼 니은은 다 채워진 겁니다 이미. 자 그리고 2번 세포까지도 그냥 진행하면 돼. 왜? 이거 복제한 게 2번 세포니까 2번 세포는 라지 E가 2개, 스몰 E가 2개, 라지 F 4개, 스몰 F 0개, 라지 H 2개, 스몰 H 2개 적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찾아. 누구야? 그쵸, 리을. 그래서 요 M1기 세포 단계에 있는 2번 세포는 무조건 리을이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을 정보, 찾아야 하는 정보는 뭐가 될 거냐면 그 다음 3번은 M2기 세포, 즉 얘가 분열돼서 만들어진 세포잖아요. 자, 이걸 판단할 때 얘는 분열해서 라지 E를 가지고 올지 스몰 E를 가지고 올지 라지 F를 어떻게 이거 다른 건 다 모른다고 쳐도 알 수 있는 거 확실한 거 하나 뭐야? 얘는 알 수 있어. 경우의 수가 안 나뉘니까. 그래서 요걸로 먼저 이용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풀면 기억이 3번이 아니라는 게 그냥 나오거든요. 왜? 기억에는 라지 F에 한개가 적혀 있으니까. 근데 그건 이 문제가 친절한 거고 좀 불친절하면 이게 바로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땐 뭐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우리가 외웠던 거 있잖아. 얘는 홀짝이 원래 다 적힐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얘는 짝수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숫자 4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짝수만 나올 수 있어요만 이용해 봐도 기억이 3번 세포가 될 수 없는 건 바로 나오는 정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얘가 리을이다가 아니라 누굽니까? 디귿이다가 될 거고. 그럼 디귿도 다 채워진 거나 다름없는 게 왜? 스몰이가 2개야. 그럼 라지는 0개 없어야 되는 거죠. 몰라도 되지만 뭐 그래요. 스몰 h가 0개야. 그러면 뭐예요? 라지 h가 2개.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4번도 거기에 있는 거 기억에 있는 정보 안 옮기고도 다 나옵니다. 예, 생식세포인데. 왜? 얘가 가져온 거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 세포가 4번 세포잖아요. 그러면 요 2번으로부터 3번이 만들어질 때 스몰을 가져갔으니까 이쪽은 라지 E를 1개만. 그리고 얘는 라지 F를 이쪽에서 가져갔는데 어차피 남은 것도 라지 F니까 라지 F 1개. 그 다음에 여기 라지 H 가져갔으니까 스몰 H 남았으니까 얘가 스몰 H를 1개. 이렇게 완성이 돼서 완성시켜서 해도 되고 뭐 그냥 보고 해도 되고. 그쵸? 자료 해석이 끝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는 형태. 다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번하고 7번은 중요한데 좀 어렵죠. 6번하고 7번 어디서 들고 온 거냐면 이것도 완자에서 들고 온 겁니다. 완자에 뭐라고 돼 있더라? 뭐 실력 향상이라고 돼 있어서 보라색 그쪽 있잖아요. 실력 향상 맞나? 이름이? 아무튼 그쪽 파트에서 들고 긁어온 문제인데 선생님 완자 문제인데도 왜 이렇게 어렵나요? 그냥 완자 문제인데도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유전이 원래 어려운 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기도 하고 완자 문제라고 다 쉬울 것도 아니죠.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6번하고 7번 다 기출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얘는 수능 기출로 나오면 큰일 나요. 너무 쉽고 보통 아마 한 3모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한 요즘 기출 문제였던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게 예전 문제들이라. 자, 여기서 이제 6번부터 볼게요. 6번은 사람의 유전 형질 A는 세쌍의 대립유전자. 보통 이런 문제들은 글을 읽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자 처음부터 읽어볼게. A는 세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 라지 R과 스몰 r, 라지 T와 스몰 t 결정되며 자 이 말 원래 무슨 뜻이게?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밑에 문제 푸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준 정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봐봐. A의 유전자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념색체. 요건 중요하지. 이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서로 다른 당연히 독립일 거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성이 아닌 거는 성이 아닌 건 좀 중요할 수 있어. 성으로는 낼 수 있으니까 문제를. 근데 이런 문제를 연관으로 내진 않으니까 독립은 독립으로 그냥 생각하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밑에 푸시면 되거든. 자료 해석하면 되거든. 자, 근데 여기서 자료에서 왼쪽보다 오른쪽 걸 먼저 분석하는 게 좀 더 좋거든요. 그래프를. 그래서 그래프부터 분석할게.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엔 숫자가 있고 왼쪽에는 OX만 있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있는 쪽이 조금이라도 정보가 많은 거긴 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프부터 분석해 봅시다. 자, 여기서 니은이 지원기 세포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자, 니은 숫자를 보면요 3이거든? 그러니까 라지 H랑 라지 T가 더해서 3개여야 되거든? 그러면 그쵸? 2 더하기 1밖에 방법이 없어요. 일단 여태까지 우리가 숫자로 된 문제를 풀 때 특정 유전자 개수가 3개인 경우는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아예 유전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결국 2개, 1개, 0개 뭐 아니면 복제돼서 4개 요 정도만 가능하잖아. 그런 상황에서 라지 H 더하기 라지 T가 2 더하기 1 이어야만 3이라는 숫자를 만족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둘 중 하나가 2고 나머지 하나가 1이다? 그러면 홀수랑 짝수가 섞여 있네요? 지원기세포. 그쵸? 그래서 얘가 지원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고 디귿은 사실 그 자체로는 몰라요. 무슨 기세포일 거다를 다른 정보 없이는 원래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충 알 수 있는 거는 기억은 일단 적어도 뭐일 거야? 생식세포일 거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을 모르는 거지 기억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얘가 한 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지 H 한 개, 라지 T 0개가 됐든 라지 H 0개, 라지 T 한 개가 됐든 홀수가 가능해야 되지. 근데 선생님 홀수가 가능한 건 지원기도 가능하고 생식세포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기엔 지원기는 이미 나왔다 여기. 유전자가 이미 라지 H랑 라지 T가 있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생식세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놓고 왼쪽 그냥 표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왼쪽 표 보면요. 뭐가 어떻게 돼요? 근데도 아직 모르겠는 게 있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니은이 지원기 세포니까 니은이 1, 2, 3 중에 왼쪽 표에 1, 2, 3 중에 누군지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저기 있는 정보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없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1번이 지원기 세포라고 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한번 내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나? 이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어떤 한 사람의 지원기 세포, M1기 세포, M2기 세포, 생식세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생각을 자꾸 못하게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모든 게 다 결국 어디서 만들어져요? 지원기 세포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얘가 복제해서 M1기 세포가 되는 거고, 얘가 분열해서 M2기가 되는 거고, 얘가 분열해서 또 생식세포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M1기 세포나 M2기 세포나 생식세포에 들어있어야 되는 모든 유전자는 사실 M1기는 같이 묶는 게 나으니까 여기까지. 그럼 다시 M2기나 생식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자는 M1기나 지원기 세포한테 무조건 들어있어야 돼요. 자, 그럼 뭐야? 거기 그림 봐봐. 네, 세로로 보기가 맞죠? 세로로 봤을 때 1번한테는 라지알이 있는데 2번, 3번한테 라지알 없죠? 그럼 1번이 지원기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기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핵상이 2N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 너 2번이 분열해서 1번 만들 수 있어? 그게 안 된다고. 2한테는 라지알이 없기 때문에. 라지알이 없던 세포가 분열해서 라지알이 있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이 분열해서 1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해 이미. 라지알이 없는 애들이라. 그쵸? 맞지? 그러니까 1번이 2N짜리 세포인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1번이 미음과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중에 2N짜리 세포 니은밖에 없잖아. 선생님, 디귿은 아직 정보를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디귿이 2N이 아닌 건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디귿을 모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겠다는 소리는 디귿이 G1, M1, M2 생식세포 중에 뭔지 전혀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돼. 일단 G1은 아니거든. 얘랑 같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M1도 아니에요. 얘 M1이면 뭐여야 돼? 라지 H 더하기 라지 T 개수가 몇 개여야 돼? 6개여야 돼요. 지원기 세포를 복제해서 만들어지는 게 M1기 세포인데 그러면 지원기 정보의 2배를 한 게 M1기 정보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M1도 안 되잖아. 근데 지원 안 되고 M1 안 돼? 그럼 핵상 뭐인 거밖에 안 남았어요. 얘네 둘 다 핵상 뭐야? N이잖아. 핵상 2N짜리 세포는 어차피 남지도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번, 2번, 3번을 분석하는 과정 중에 1번이 핵상이 2N인 걸 알았으면 1번 세포가 무조건 니은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세포 분석해 볼게요. 자, 2번 세포는 보시면요, 스몰 h에 동그라미가 있다는 얘기는 스몰 h가 있다는 뜻이거든. 자, 근데 어차피 얘도 핵상 n이고 얘도 핵상 n인 상태에서 스몰 h가 있어? 라지 h는 없어야 되죠. 그치? 대립 유전자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라지 r이 없어? 그러면 스몰 r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왼쪽 오른쪽 요 해석에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라지 h가 없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3번은, 근데 3번 얘는 스몰 h가 없거든요. 그럼 뭐가 꼭 있어야 돼? 라지 h가 꼭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라지 r이 없어? 그럼 대신 스몰 r이 있을 건데 이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그럼 매치 시켜봐. 누구야? 3번하고 2번 중에 3번이 디귿일 확률이 좀 높긴 높겠죠. 만약에 여기서 바로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1번을 볼게. 자, 우리 표에서 1번한테 어떻게 돼 있어요? 스몰 t가 없다고 돼 있거든? 그럼 얘한테 스몰 t가 없으면 라지 t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라지 t가 어떻게 있어야 돼? 라지 t 동형접합으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만들어낸 세포인 2번, 3번은 라지 t가 오히려 무조건 다 있어야 되죠. 스몰 t가 없고. 그럼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라지 h와 라지 t 합이 2인 디귿이 3번으로 연결되는 게 옳을 거고요. 그 다음에
라지 T와 라지 H 합이 1인 기억이 2번과 연결되는 게 맞겠죠. 그럼 디귿이 M2기 세포가 아니라 생시세포라는 것도 끝납니다. 왜게? 왜? 왜 M2기 세포는 안 되고 생시세포일까? 자, M2기 세포라고 생각해봐. 자, 지금 디귿이 3번 세포인데 3번 세포는 라지 H랑 라지 T가 다 있지. 근데 이게 M2기 세포면 저게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어요. 그럼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더해서 몇이라고 되어 있어?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생시세포여야지. 이 문제에서는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필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다 끝납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하냐? 안 중요하네요. 이 문제는 안 중요하긴 한데. 자, 이렇게 하면 자료 해석이 끝나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풀리는 형태가 됩니다. 선생님 어려운데요? 왜 어려울 수 있어요? 유형 자체가 좀 어려운 유형이고. 근데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이 유형에서 이거보다 쉬운 문제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유형 자체가 좀 어려운 유형인 거지. 이거보다 더 어려운 똑같은 유형이지만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도 이거보다 더 쉽게 이 동일한 유형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얘는 근데 노가다 해볼 게 없어서. 맞아. 근데 그게 있어. 유전에서 노가다 할 게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어렵다는 얘기긴 해. 사실 노가다 할 수 있으면 노가다로 풀리면 쉬운 문제지. 누구나 풀 수는 있으니까. 경우가 아예 안 나뉘잖아요. 맞아요. 좋지. 아, 그리고 사실 6번 쉽지. 쉬운 게 맞지. 자,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정리하셨습니까? 아저씨 뭐함? 네? 아, 뭐하고 계신가 해서. 아 지금 이거 422번. 왜지? 아 정리 다 했어요. 아, 정리 다 했어? 아, 그래서 잠깐 짬 난 김에 이렇게. 자, 7번 봅시다. 자, 7번 유형도 가장 흔한, 사실 7번이 정말 7번 관련 기출 문제가 그 우리 프린트로 연습했던 기출 문제만큼 많을 거예요. 7번 이거 되게 아니다, 많진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7번도 내기 되게 좋은 문제거든. 그리고 실제로 7번이 내신에 갖다 놓기도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갖다 놔요. 7번 같은 문제 유형을. 자, 7번 문제. 자, 우리 여태까지 이 7번 문제 전까지의 문제들을 풀면서 공통적으로 계속 제일 많이 꼬박꼬박 분석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핵상에 대한 정보죠. 그러니까 결국 7번 문제도 핵상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긴 해야 될 거거든요. 그치? 일단은 그래서 7번은 봅시다. 7번도 핵상에 대한 정보가 분석이 필요하긴 할 건데, 일단 문제 읽어보면 1의 세포 가와 나, 2의 세포 다와 라에서 유전자 기억에서 리을의 유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는 안 중요합니다. 사실 이건 밑에서 물어보는 경우 가끔씩 있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알아낼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뭘 하시면 되냐면 1의 세포 가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대로 옮길게. x x 5 5 5 x 5 5 2번 다 하고 라 x x x x 5.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보자마자 보여야 되는 게 있긴 있는데 그 얘기는 일단 오히려 나중에 하고, 맞아요. 그걸 먼저 찾는 겁니다. 핵상. 일단 나가 EN이라는 사실을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왜냐면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대리미전자 중에 라지 H, 이 중에 하나가 라지 H고 하나는 스몰 H고 하나는 라지 T고 하나는 스몰 T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X표를 치고 나머지 세 개가 동그라미가 쳐 있잖아? 그럼 이 동그라미 중엔 라지 H, 스몰 H 혹은 라지 T, 스몰 T 이런 게 같이 동그라미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봐봐. 요 네 개 중에서 너네가 세 개를 동그라미 쳐. 그러면 동그라미 X가 되든 동그라미 X가 되든 어차피 한 쌍이 무조건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 그러면 한 쌍의 대립미전자가 포함되면 핵상 2n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주어진 게 4개인데 그러니까 두 쌍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동그라미면 2n인 거고 그러면 선생님 얘는 3개가 동그라미가 아니니까 n인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왜?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사실 동형접합 두 개잖아. 얘가 원래부터 라지 H, 스몰 T인 사람이었어. 그럼 이걸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 동그라미로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X 동그라미가 돼요. 원래부터 동그라미 두 개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두 개면 n이겠네요가 아니고요. 동그라미가 3개 이상이면 2n인 건 맞습니다. 왜? 3개 이상이면 2n이면 이 중에 하나가 더 동그라미 되면서 우리가 무조건 핵상이 2n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래서 핵상이 2n이고 나머지는 n인 건 아직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럼 얘가 왜 n이냐? 얘 2n이어도 지금 가능한 거 아니냐? 얘 2n이어도 가능한데 얘랑 다르니까. 어차피 가랑 나는 모두 1번의 세포인데 가랑 나는 다르잖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가엔 기억이 없거든요. 그럼 n이에요. 아, 선생님 얘도 또 다른 2n일 수 없나요? 없어요. 1이라는 개체가 있으면 그 개체를 이루고 있는 핵상 2n짜리 세포. 자, 우리 핵상 2n짜리 세포를 뭐라고 해? 체세포라고 합니다. 그 개체의 체세포의 유전자형은 전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n짜리 세포를 찾았어. 근데 그 개체의 다른 세포가 그 2n 세포랑 유전자형이 다르다면 무조건 n인 겁니다. 돌연변이까지 생각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2는 어떻게 돼요? 그쵸. 얘는 둘 다 n이에요. 이거는 6번 문제에서 썼던 거랑 똑같아. 우리 6번 문제에서 뭐였어요? 1번이 분열해서 2, 3이 될 수는 있는데 2번하고 3번이 분열해서 1번을 못 만들었잖아. 라지알 때문에. 그런 것처럼 자 이거 서로 비교해볼게. 라 분열시켜서 다가 만들어질 수 있나? 안 돼. 왜? 얘한테 리을이 없어. 그러면 얘가 얘를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얘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 그럼 둘 중에 누구도 2n일 수 없어. 그래서 둘 다 n이에요. 여기서는요? 이거 되잖아. 어이구야. 오셨네요. 창이 어쩌고 하다 오셨대요. 민씨 아, 새 거 있는데 새 걸로 줄까? 상관없잖아. 상관은 없어. 지금 몇 번 하고 있었냐면 7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문제. 두 번째 페이지의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근데 여기서는 판단 가능하잖아. 왜? 나가 분열해서 가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EN인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핵상을 먼저 판단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정도 핵상 판단만 하고 나면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대립유전자. 아니 사실 대립유전자보다 얘 먼저 찾는 게 더 눈에 띄니까 먼저 찾으면 좋지. 그렇죠. 왜? 왜 얘 먼저 찾는 게 좋냐? 5가 3. 예, 아무리 봐도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거든. 이게 상식적으로 라지 H랑 스몰 H, 라지 T, 스몰 T 중에를 갖다 놨으면 요 중에 하나는 있고 요 중에 하나는 있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핵상 N짜리 세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무슨 뜻이야? 이 중에 한 개만 있어야 되거든? 그럼 한 개를 그냥 아무거나 동그라미 쳐놓을게. 그럼 나머지 다 X면 한 쌍의 대립유전자 쪽은 아예 안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그런 정보를 준 거거든. 그럼 뭡니까? 동그라미가. 2가 수컷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수컷. 사람임? 동이네. 동물이네요. 수컷이 되는 거.
그래서 얘가 수컷이고 이 중에 무언가는 뭐다? X형 색채 유전이 섞여 있어야 된다. 반대로 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리을은 무조건 뭐다? 상염 색채 유전이다. 이렇게 세 가지인가요? 네, 세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얘를 여태까지 꾸준히 뭐라고 표현해 왔냐면 어딘가 모자란 친구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실제로 다른 애랑 비교했을 때 어딘가 모자라잖아. 다른 애는 최소 동그라미가 2개씩 있어야 되는데 얘 혼자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게 자꾸 그러지 말고. 네. 아무튼 그래서 어딘가 모자란 친구 이렇게 찾으면 그러니까 남들보다 유전자의 개수가 확실히 적은 게 OX로만 표시해놨는데도 보이는 애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누가 성염색체 유전이고 누가 수컷인지에 대한 힌트를 줄 겁니다. 그 어딘가 모자란 애를 갖고 있는 그 개체가 수컷이어야 되는 건 확정인데 그리고 이 중에 누군가가 성염색체 유전인 것도 확정이에요. 이해돼? 근데 아직 누가 성염색체인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 그 전까지의 정보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기니디리 중에서 어떤 한 쌍은 X염색체 유전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2번은 수컷이다. 딱 여기까지가 요 어딘가 모자란 애가 주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린 뭘 해야 되냐? 기니디리에 서로 대립유전자 짝꿍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자, 그걸 맞추는 건 딱 이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 N 핵상이 N인 세포에는 핵상이 N이면 대립유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우리 계속 표로도 채우고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핵상이 N인 세포인 대립유전자가 없거든? 그 얘기는 우리가 핵상이 N으로 분석한 애들 안에 들어있는 애들끼리는 대립관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가에는 디귿과 리을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디귿과 리을은 서로 대립관계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핵상 N은 대립유전자가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라인은 니은하고 디귿이 대립관계에 있거든요. 아니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상이 N인 라인은 이 둘이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디귿의 대립은 리을일 수도 없고 기억일 수도 없네요. 뭐요? 기억이 리을과 대립인 거죠. 이렇게 알아내는 겁니다. 그치? 그치? 니은, 디귿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기억이 디귿과 대립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치? 디귿의 대립은 리을일 수도 없고 니은일 수도 없으니까 기억인 거지. 그럼 남는 니은과 리을이 대립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끝났네. 왜 끝났어? 우리 리을이 이미 상염색체 유전인 거 알았거든. 그럼 니은이 자연스럽게 같이 상염색체 유전으로 끝날 거고요. 그럼 남은 기억하고 디귿이 뭐가 돼? X염색체 유전이 되는 거죠.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자료 해석이 끝입니다. 주진에선 전에 이건 듣지 않았나? 했었지? 네가 질문했었잖아. 그 문제 맞죠? 네, 완자 두 문제. 고고 양쪽으로 두 문제. 맞아, 같이 설명했던 거구나. 맞아.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앞에 두 문제하고 여기 두 문제까지가 보통 그 사람의 유전 시작되기 전까지의 유형들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의 기초 문제들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유전으로 넘어갈 건데 사실 사람의 유전은 어려운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생각으로 들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람의 유전은 어려운 문제를 고를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유전은 얼만큼 어려울지가 진짜 엄청나게 다르고 진짜 마음 먹고 어렵게 만들면 진짜 존나 어렵거든요. 알잖아. 그래서 그냥 일부러 쉬운 문제만 최소한의 그냥 문제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생각만 정리하고자 들고 온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정리하고 사람의 유전은 할 거예요.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들은 어차피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정리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후에 만약에 같이 정리할 만한 문제가 있다 싶으면 들고 와서 같이 정리할 건데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서로 다
너무 어디까지 풀었고 얼만큼을 풀 수 있고가 서로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기초 유형만 정리하고 가봅시다. 여기 사람의 유전 쪽은. 그리고 사실 사람의 유전은 유형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가계도에다가 글을 뭘 적었냐에 따라서 그냥 어떻게든 바꿀 수 있는 게 사람의 유전 문제라서, 가계도 문제라서. 13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집안의 ABOC 혈액형과 정록생명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걸 들고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정록생명이랑 ABO 정도는 외워져 있어야 되고, 외웠겠죠? 정록생명은 무슨 유전입니까? 반성 유전, 그쵸? 즉 X염색체 유전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X염색체상의 열성 유전 되는 거. 그리고 ABO 혈액형은 뭐다? 네, 상염색체 유전 확정에다가 뭐라고 불러? 우리가 ABO 같은 걸 복대립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 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위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냥 가계도 분석은 가장 기초적인 가계도 분석이니까 이미 다 알고 시작하는 가계도 분석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빠르게 슥슥슥 해보면 일단 생명은 X 열성 유전된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근데 이게 중학교 때 좀 하셨던 분들은 어떤 습관이 계속 있냐면 생명을 정상 생명 유전자를 X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정상 유전자를 X로 그냥 표시하고 생명 유전자를 X 프라임 이렇게 표시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틀렸다는 건 아니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사실 조금 응용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결국 개별적인 유전자에 대한 질문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소 습관부터도 유전자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은 생명 안 내기 때문에 어떻게든 들든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 반대로 어차피 수능이 생명을 안 낼 거니까 이딴 식으로 풀 일이 없어요, 수능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생명 처음에 요즘 그 연습할 때부터 이렇게 풀지 말고. 그리고 결국 너네 학교 시험에도 생명 유전자를 라지 스몰에 이런 식으로 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서술형 적을 때 분명히 이건데 너네 서술형에다가 X 프라임 이걸로 적어놓으면 감점 요소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알파벳으로 놓고 할게요, 저는. 그럼 한 번씩 여러분들의 XX 프라임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계속 이제 짚어드릴 겁니다.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알파벳으로 푸는 게 어떨까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하면은 ABO 혈액형이 있으니까 A는 좀 그런가? 실제로 생명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알파벳이 D거든요. D로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은 X 라지 D Y여야 정상이겠죠. 정상이 라지 D고 스몰 D가 유전병 유전자니까요. 그 다음에 2번은 생명이어야 되니까 X 스몰 D, X 스몰 D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치? 어차피 남자의 경우에는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표현형을 그대로 X염색체 유 옆에다 옮겨놓으면 유전자형 분석이 끝납니다. 그치? 그래서 3번은 정상이어야 되는데 뭐야, 아버지한테 딸은 무조건 X염색체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라지 D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어서 딸들은 똑같아. X 라지 D, X 스몰 D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 3번하고 4번이 모두. 그 다음에 5번은 생명인 남자여야 되니까 X 스몰 D, Y 이렇게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6번은 X 스몰 D, Y 이렇게 분석이 될 거니까. 됐죠? 해놓고 ABO 혈액형은 옆에 따로 해주면 됩니다. 왜? 어차피 별개니까. 독립유전이니까. 그래서 ABO는 그냥 알파벳 이렇게 표시할게요. 사실 이것도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맞는 유전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불편해요. 전 이렇게 처음부터 평소부터 연습을 할래요 하시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기보단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엔 그냥 이렇게 안 하고 ABO로 그냥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얘는 이걸로 안 했다고 깎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해.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그냥 여태까지 데이터론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고 갑자기 올해는 어떤 선생님은 깎을 수도 있는 거니까 시험 볼 땐 조심하면 좋겠죠. 이게 5가 아니라 스몰 i로 해야 되겠네. 아무튼
자, 그럼 분석은 어떻게 돼? 빠르게 끝나지. A, B, O, O, 그 다음에 B, O, A, O. 아, B, O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A형인데 A, O인 걸 알 수 있죠? 얘가 B니까 얘가 B, O인 것까지 알 수 있고 이렇게 끝나는 거지. 분석해놓고 밑에 거 푸시면 되는 게 13번 문제 유형. 가계도 분석 중에서도 아주 기초 중에 아주 기초, 센 기초. 사실 13번 문제는 밑에서 확률 같은 것만 물어보지 않으면, 그리고 사실 확률 물어봐도 중학생도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확률 안 물어보면 그냥 중학교 문제나 다를 게 없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13번은 그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15번 볼게. 15번은 아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빨리 그거 1번하고 1번, 4번, 6번, 7번이 기억이 발현된 애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8번이 니은이 발현된 애들인 거고, 5번하고 9번이 기억, 니은 모두 발현된 애들인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완전 죄송합니다. 나 3번하고 8번이라고 했냐 또? 2번하고 8번이 니은이 발현된 거고 3번이 정상. 3번 정상이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래? 3번이 니은이고 8번이 정상인 것 같던데요. 3번이 니은이면은 3번이 니은이야. 미안해. 3번이 니은이 맞네요. 3번이 니은이고 8번이 정상이네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니은이고 8번이 정상이고, 그 다음에 5번하고 9번이 기억, 니은 발현된 거고, 나머지가 기억이 발현된 거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맞습니다. 10킬러. 근데 이거는 시험에는 더 잘 보이게 해줄 테니까 되겠죠. 빗금 쳐주지 않아요? 네, 맞아요. 빗금을 쳐주지. 그러니까 너네 학교 시험에는 색깔은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빗금을 쳐주는데, 얘는 이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꺼내왔다 보니까 문제집은 색깔이 가능하니까 그냥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아무튼 봅시다. 자, 하다 힘들다. 자, 이 문제는 그냥 하자. 괜히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일단 A하고 A별, 그리고 B하고 B별, 별을 그냥 프라임으로 할게요. 자, 이 두 개에 의해서 표시돼야 되는 건데, 이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A하고 A별, B하고 B별 중에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를 전혀 안 알려줬는데다가 누가 유전병 유전자인지도 안 알려줬어요. 나는 여러분들 이걸 조심해줬으면 좋겠는데,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프라임 표시되어 있는 걸 자꾸 유전병 유전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A가 유전병 유전자일 수도 있고 A 프라임이 유전병 유전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몰라요.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내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때 어차피 그냥 별개로 나눠서 풀면 되거든? 그래서 나눠서 적어 놓을게. 그래서 여기다가는 기억에 대한 정보만 가서 옮겨 놓으면요, 얘 발현이고, 그 다음에 얘도 발현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 발현 누구 있냐? 요거랑 요거 이렇게 기억 발현인가요? 네, 이렇게 하면 기억 발현에 대한 게 끝나네요. 그럼 우리가 기억 발현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단서, 우리 사용하는 거 뭐예요? 정상, 아버지랑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유전병 딸이 있네요. 이거 무슨 뜻? X 열성 아님 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뭐 더 있냐면 이쪽에 정상 어머니로부터 유전병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이건 무슨 뜻? X 우성 안됨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는 상염색체 확정이죠. 일단 이런 식으로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긴 합니다만, 뭐 캐치해두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두고, 그럼 얘가 상염색체가 일단 확정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이상으로 가계도에 주어진 정보가 없으니까 어려워 보일 수 있거든?
그러면 뭐 하면 돼? 왜 오른쪽에 그래프표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의 표를 이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표에 있는 정보를 옮겨다 볼게요. 그 가에 대한 거,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거, A 프라임에 대한 정보만 옮기면 되겠죠. 그럼 1번이 뭐야? A 프라임이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문제가. A 프라임 두 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A 프라임이 기억 발현 유전자, 뭐 유전병 발현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한테는 A 프라임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일단 하나는 A고 A가 두 개일지는 모르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요. 왜? 상인 걸 캐치했으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상인 걸 모르는 상태.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였네요. 아무튼 상인 걸 모르는 상태였다면 A, 그러니까 XAY였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A 프라임이 없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두 개라는 정보를 준 게 아니라 A 프라임이 없다는 정보를 준 거니까. 그러면 XAY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상인 걸 알고 시작한 거니까 얘는 그냥 AA 이렇게 A 두 개짜리를 꼭 채워줘야 되겠네요. 그럼 자녀가 A 프라임 A로 다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유전병이 나타났죠? 그럼 우열관계 끝나는 거지. 그러면 정보가 다 알려진 거니까 오른쪽도 똑같이 분석하면 됩니다. 그럼 정상인 애들은 정상이 열성인 상태니까 정상인 애들을 전부 정상 유전자로 도배해주면 되고요. 여기 유전병인 애들은 A 프라임 A, A 프라임 A 이렇게 되겠네요. 왜? 그래야 요 A를 딸한테 전달해 줄 거고요. 얘도 요 A를 어머니한테서부터 전달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상대량도 줬어요. 그래서. 아, 그러네요. 어차피 4번에 A 프라임 상대량을 줬네요. 됐죠? 그 다음에 BB 프라임 쪽을 봅시다. 자, BB 프라임 얘는 뭐 좀 띄워서 할까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 시험 때 가게도 두 개씩 다 나눠서 그리고 있으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시험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그건 시험 때고 처음에는 좀 헷갈린다 싶으면 나눠서 그려놓고 해요. 보통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거는 하나는 가계도상에 일단 표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발현 두 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가계도상에 처리를 하고요. 그려져 있는 가계도상에. 나머지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만 하나 정도만 따로 그려주는 거.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 시험에서도 이렇게 구분 못하게 나와요. 아유, 시험에서 구분을 할 수 있게 나온다니까 얘는. 아까 얘기했잖아. 체크 표시 해준다고. 자,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색칠해 놓고, 자, 그럼 봅시다. 자, 얘는 가계도 우리가 가계도 상으로 그냥 캐치할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유전병 아버지한테서 정상 딸이 태어났다 정도의 정보는 일단 있네요. 그럼 뭐예요? X 열성 우성만성. 우성 안됨이네요. 네, 우성 안됨. 그리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얘는 X 우성 빼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네요 싶은데, 이것도 그래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애초에 가계도에 이렇게 주어진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그래프 보고 풀란 얘기예요. 실제로 오늘 그래프 보고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자, 1번한테는 B 프라임이 한 개만 있다고 했어요. 그치? 그럼 1번은 B 프라임 확정이거든? 근데 2번한테 B 프라임이 있다고 했어요. 한 개만. 근데 2번은 그렇다고 확정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 Y일 수도 있어요. 네, 2번은 B 프라임이 한 개만 있으면 B 프라임일 수도 있는 건데, B 프라임이 한 개만 있는 게 X B 프라임의 Y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는 달라. 여자는 어차피 상이든 성이든 어차피 한 쌍이 무조건 있는 건데, 남자의 경우는 어때요? 상이면 한 쌍이 있을 거고, X염 색채면 한 쌍이 아니라 한 개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모르거든?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다 적어놓고, 근데 확실히 알려주는 게, 그래서 뭐예요? 얘가 만약 둘 다 BB 프라임일 거라면 둘의 발현형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둘 다 BB 프라임이 돼버리면 유전자형이 똑같은 두 개체가 되니까 그럼 표현형도 똑같아야 돼요. 근데 둘의 표현형이 지금 다른 상태잖아. 그럼 뭐야? BB 프라임일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가
x b 프라임 y가 되거든. 무조건. 즉 얘가 x형 색채 유전이 되거든. 그리고 이거 안 써도 돼. 이미 우리가 x 우성 이렇게 됐지만 써야 되나? 정상이 우선 뭐 아무튼. 나왔습니다. 네, B 프라임이 유전병 유전자가 되죠. 그럼 얘 때문에 얘가 유전병 유전자고 그리고 그때 얘가 정상이니까 이렇게 얘 안 써도 그냥 나오죠. 그래서 분석이 끝납니다. 이렇게 옆에 사이드로 자료를 준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그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럼 이때 끝내면 되죠? XB 프라임, XB 프라임이 돼야만 유전병이 나타날 거고요. 얘는 XB, XB 프라임 이렇게 돼야 정상으로 태어날 거고요. 얘는 XB, Y가 돼야 될 거고요. 얘는 XB 프라임, XB 프라임이 돼야 될 거고요. 얘는 XB, Y가 돼야 될 거고 그래야 정상이겠죠. 얘는 XB 프라임, Y일 수밖에 없어. 어차피 어머니가 B 프라임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얘는 XB, XB 프라임일 수밖에 없죠. 그걸로 밑에 기니디를 푸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디귿 확률 구하기도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냥 따로 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확률 구하기 못하겠으면 그냥 개별적으로 질문하세요. 자, 17번. 자, 17번 뭡니까? 다인자죠? 그것도 다인자 독립 중에 가장 기초적인 문제 그냥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빨리 풀면 되겠지. 자, 일단 서로 다른 상염 색채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결정된다. 다인자라는 뜻이지. 형질은 피부색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세 쌍이니까 여러 쌍이 형질 하나를 결정해 다인자 유전. 그리고 다인자 유전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밑에 있는 줄이죠.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 대문자 0개짜리 표현형, 대문자 1개짜리 표현형, 대문자 2개짜리 표현형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여자랑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남자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거에 대해서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차피 문제 풀려고 기억, 니은 표시하려고 있는 문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밑에 정보를 봅시다. 기억. 피부색은 다인자 유전 형질이다는 당연히 하는 얘기고. 니은. 기억에서 만들어질 생세포 4가지이다. 자, 이것도 한번 짚고 가고 싶었던 건데 세 쌍이야? 그러면 생세포 몇 가지야? 8가지. 그쵸? 우린 항상 한 쌍당 둘 중에 골라서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서 2가지, 여기서 2가지, 여기서 2가지 해서 2의 세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다만 어떤 건 있어. 만약에 얘가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였으면은 생세포의 유전자형은 몇 가지가 돼요? 네, 2의 제곱 4가지가 되죠. 얘가 동형접합이니까 경우의 수가 나뉘지가 않잖아요. 그런 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제 8가지다라는 거 니은은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의 피부색이 부모와 같은 확률. 자, 부모와 같으려면 대문자 3개일 확률인 거지? 그러면 대문자 3개 경우의 수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대문자가 3개인 경우의 수는 6칸 중에 3칸이 대문자면 된다. 이렇게 고르는 거고요. 근데 자녀에서 가능한 총 가지수는 뭐야? 2의 6제곱이니까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 거죠. 계산하면 끝.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확률인 건데 전체 경우의 수가 2의 6제곱인 건 당연한 거잖아. 자릿수가 6개고 각 칸마다 2개씩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그 6칸 중에서 3칸이 대문자면 우리가 원하는 대문자 3개짜리 표현형이 되는 거. 이건 이제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거니까 수업 시간에도 이미 시험도 너무 여러 번 왔던 거니까 됐고. 자, 이제 422번. 시간 돼요? 모르겠어. 남은 시간이 11분인데 어차피 뭐 대부분은 뒤에 물리 선생님한테만 양해를 구하면 되잖아. 아닌가?
야, 8시에 학원 있는 사람. 일요일 8시에 가는 학원이 있다고? 있더라고. 아니, 근데 과학학원은 양해를 좀 해줘야 되는 게 반대로 니들 평일날 야, 지금 여기만 해도 지금 평일날 때려 죽어도 못 오는 애들이 한두 명이야? 다 야, 국영수가 평일날 맨날 다 처먹고 있었고 나도 우리도 슬퍼. 나 주말 내가 지금 과학학원에서 애들 가르친 지가 어느새 한 14년째인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 14년이 지나기 전에도 학생일 때도 이 학원을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이 학원을 다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초4부터 고3까지면 몇 년이야? 3년이니까 9년이네요? 그러면 9년에다가 내가 학원 간가 14년까지 합치면 뭐야? 23년. 저 23년 동안 주말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 슬퍼. 그래서 이게 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내 주변에 이제 학원 강사가 된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랑 이걸 공유하려고 하잖아? 아무도 공감 못해. 특히 나 국어 선생이랑 수학 선생들은 공감을 못해. 주말이 없다는 사실을. 어차피 지들은 평일날 수업하거든. 워라벨은 좀 괜찮잖아요. 오히려 평일날 수업을 못하는 게 좋을 때도 있긴 있는데, 좋을 때도 있긴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주말 평일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애들을 불렀을 때 애들이 올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질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소신 발언 하나만 하고 갈까? 야, 어차피 국영수 그렇게 불러서 거기 간다고 니들 성적 안 올라. 근데 과학은 올라. 여기를 오세요, 제발. 아까 국영수 중요한 건 맞는데 거기서 그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가도 안 올라요. 에휴, 과학 오십시오, 과학. 잘해줄게. 열심히 가르쳐줄게. 오세요. 자, 422번 봅시다. 그래서 기억은 라지 H하고 H'에 의해서고요. 뒤에는 T하고 T'에 의해. 이제 얘는 형질 3개짜리 문제인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형질 3개짜리 문제 중에서 이 정도면 물어볼 건 다 물어보면서도 난이도는 그냥 적당히 잘 쉽게 만들어져 있는 문제다 싶어서 이 문제로 딱 골라서 왔습니다. 얘는 이제 기출픽에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위에 적혀 있는데 하중상에서 난이도가 상계로 되어 있긴 하잖아요. 이게 이제 내신 기준으로는 중상 정도 난이도는 되는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수능 기준으로는 나와서는 안 될 문제죠. 이런 거 이제 수능에 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의 수능이 막 등급 컷이 원래 생명과학 원의 가장 큰 장점이 컷이 안정적이던데 이런 거 내면 이제 안 안정적이 되는 겁니다. 컷이 48점 이렇게 치솟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해보면요. 자, 그리고 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단서예요. 기억의 유전자와 니은의 유전자 중 하나만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다. 사실 요거는 약간 문제 푸는 스킬이라면 스킬이고 편법이라면 편법인데 사실 팩트거든요. 네, 이러면 하나 상 하나 X라는 뜻입니다. 둘 다 상이면 그 상이 ABO식 혈액형 그 상 두 개 중에 누가 ABO식 혈액형 유전이랑 연관되어 있는지 찾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문제 유형에서 요 두 번째 줄까지가 똑같이 주어져 있으면요. 그냥 하나는 기억하고 니은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유전으로 ABO랑 연관되어 있고 하나는 X염색체 유전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진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기억, 니은이 둘 다 상인데도 ABO식 혈액형이랑 누가 연관인지를 찾게 만드는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해봐야 돼요 그냥? 네. 모순이 나와요? 네. 심지어 어느 학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이 동네에 있는 학교 시험지 기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애들 풀이해주다가 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광명동 쪽에 있는 학교였던 걸로 기억하니까 아마 광문일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자, 일단 볼게요. 그래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걸 빠르게 분석을 해보면 이것도 그냥 전 설명을 위해서 가계도 두 개를 좀 분리를 해놓을게요. 미리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면
기억에 대한 정보만 분리해 봅시다. 얘 기억 발현이고, 얘도 기억 발현이고, 얘도 기억 발현이고, 얘도 기억 발현이야. 뭐야? 너무 너무 쉬운 걸 갖고 왔네. 아, 이렇게 쉬운 걸 줄 몰랐는데. 이거 뭐예요? 유전병이? 그쵸? 우성 유전인 걸 알려주죠. 왜? 주원딸이 있어버리니까. 주원딸이 있는 걸 가져와 버렸네요. 자, 근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뭐는 모르냐면 H하고 H' 중에 뭐가 다 알려줬구나 이거. 그래서 얘가 유전병이고 얘가 정상 유전자인 것까지 다 알려줬네요. 이건 상대랑 안 줘서 안 알려주면 아, 그렇긴 한데 적어도 주원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눈이 삐었었나 봅니다. 아무튼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니은 쪽도 볼게요. 이건 어차피 그럼 이대로 분석하면 끝나긴 끝나니까 니은을 먼저 할게. 자, 니은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뭘 준 겁니까? 일단 뭐가 있어? 아, 요거 있네요. 네, 요거랑 요걸 통해서 X 우성 안됨이죠. 아버지가 유전병인데 딸이 정상이니까요. 그래. X 우성 안됨 맞잖아. 우성 안 되면 그러니까 열성이야. 그리고 그치. 아까 했던 거랑 같이 합치면 X 열성이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안 쓰고 해봅시다. 또 있나 정보가? 없는데? 그래서 주어진 게 밑에 있는 거네요. 이의 어머니의 니은 유전자형은 동형적 합성이다. 실제로 얘는 X 우성 아님만 있으니까 원래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 돼요. X 열성하고 상열성하고 상우성. 그래서 이 문제는 밑에 이의 어머니의 니은 유전자형은 동형적 합성이다를 이용해서 풀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의 어머니는 얘인데 얘가 이제 동형접합성이 되면요. 그러면 얘가 유전병 유전자만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유전병 유전자를 얘한테도 무조건 주고 얘한테도 무조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때문에 그쵸.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건 확실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X염 색체일지 상염 색체일지 정도 처리하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처리할 수가 있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없는데? 상이어도 되는데요. 제가 이거 풀어봤는데 상으로 아니야 열성해봐. 열성한 기능이 나. 아니 그러니까 그 뭐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억이랑 니은 둘 중에 하나가 연관이잖아. 이것이 기억이 상이잖아. 그러니까 둘 다 상이야.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 둘 다 상인데 기억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생기지? 기억이랑 이 문제가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문제였어. 그치? 그래갖고 니은이 둘 다 상이고 니은 성했을 때 물이 안 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상일 수도 있고 성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기억이랑 저 AB 형식 혈액형을 연관 분석했을 때 모순이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둘 다 상이라고. 나는 안 생각. 야, 해보자.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이거는 여기서 더 분석 불가능하니까 저 앞에 거를 연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차피 연관 분석을 같이 수업 시간에 해보려고 들고 온 문제니까 1분 남았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늘려서 쓸게요. 예. 여러분들은 1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를 보시면요. 자, 제일 저 앞에는 H'H'이고요. 그리고 얘는 H바 요 정도로 일단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얘는 H'H'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도 H'H'이어야 이 집 자식이 H'H'으로 태어나겠죠. 문제를 내가 조금 잘못 골라온 것 같은 느낌도 드네. 어쩌다 이런 걸 들고 왔을까? 아무튼 얘는 H만 일단 적어놓고요. 근데 얘가 정상이 어차피 다 H'H'으로 확정이구나. 그래서 H'H'이고 얘도 H'H'이고 그리고 얘가 H'H'이어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확정은 분석은 끝나니까 얘는 자 얘를 AB형식 혈액형이랑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볼게요. 자 혈액형 연관 어떻게 풀면 가장 좋냐면 그러니까 어떤 연관을 풀 때는 확실하게 연관인 걸 알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뭐? 동형잡합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형잡합과 이형잡합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연관돼 있을지가 이렇게 경우의 수가 갈리잖아. 근데 그걸 경우의 수를 놔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동형잡합이네. 예를 들어 얘가 지금 혈액형이 O형이죠. 그러면 어차피 얘가 둘 다 O. 혈액형 유전자가 O형 유전자밖에 없으니까 둘 다 O랑 연관돼 있구나. 이렇게 바로 연관군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잡을 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 H하고 O가 연관된 걸 얘한테 줘야 될 거고 얘는 H'하고 O가 연관된 걸 얘한테 하나씩 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나머지 이걸 B랑 연관시켜주면 B형이 될 거고요. 얘는 이걸 A랑 연관시켜주면 A형이 될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랑 요게 여기서 왔으면 되니까 얘는 AB형인 것까지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H'B 자, 이 집 딸내미가 얘한테 H'을 받으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있는 거야? H'만 딱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게 B니까 H'을 받을 땐 B를 같이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치? 근데 3번 봐봐. 뭐예요? O형이죠? 그럼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연관이 아니라는 문제가 됐네요. 하필이면 이런 문제를 딱 골라왔네. 그러면 얘는 상은 상인데 ABO랑 연관이 아니라는 뜻인 거고 오히려 그럼 얘가 뭐야? AB랑 연관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상으로 확정되네.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상이랑 확정됩니다. 그럼 상렬성 나오니까 얘 분석해서 AB랑 연관시키고 다 문제 마무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일단은 보려하고 다음에 더 개별적으로 이 뒤에도 못하겠습니다 혹은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니까 저는 잘 안 됩니다 하시면은 클리닉 때 와서 질문을 하던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아 근데